좋습니다. 범부와 중생은 그랬어요.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관계로 이 체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재불조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성의 본래를 각득해 갖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범부와 중생은 반대로 자성을 각득하지 못해 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못 얻은 사람이에요. 저 천도법문에서 말씀하신 이 범부, 재불조사, 범부, 중생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보편성, 굉장히 보편성, 대기설법의 그런 원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와 조사는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범부와 중생은 마음의 자유를 못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불조사는 자성의 원래를 각득했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원래를 각득하지 못했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딱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영가 있게 설명을 지금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재불조사는 고락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재불조사는요. 고와 낙을, 자기에게 오지는 모든 고와 낙을 자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범부와 중생은 어떤가 하면요, 고락에 끌려 살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범부와 중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래서 고를 받게 되는데 이 고락의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고락에 끌려다니거든요. 이 고락에 끌려다니는데, 고락에 끌리는데 첫째 우리가 이제 이 고락에 끌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거, 첫째는요. 다른 사람이 내게 줘요. 이런 거 많죠?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다가 고를 주기도 하고 낙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이게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맞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이 지금요, 이 범부 중생들의 모든 고락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주위에 있는, 자기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고락의 이 태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이 고락은 범부 중생이 대체로 겪는 다반사예요. 다반사. 보통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은 즐거워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주면은 괴로워요. 맞죠? 자, 괴롭다. 자, 그런가 하면요, 말 한마디 속에서도 고락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중. 그래서 이 고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주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락을 중생과 범부들, 범부와 중생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범부와 중생의 생활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고락이 어디에 생기는 거면 진리의 변화. 진리의 변화가 주는 고락이에요. 자, 이게 뭔가면요. 진리의 변화가 이것도 이게 지금 보통 중생들이 느끼는 고락의 다반사예요. 고락의 대부분이 지금 진리의 변화가 주는 고락이에요. 자,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성주 개공 변한다 그랬죠? 만물은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생로병사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요, 우주와 진리가 변하는 변화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인간에게 고락을 주는 거예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면은 그 사람은 범부 재벌조사예요. 안 주면은 재벌조사다, 이 말이죠. 이 진리의 변화가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가 이게 지금 진리의 변화 아닙니까? 공정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인간에게 고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흥망성쇠예요. 흥망성쇠.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성할 때도 있고 안 성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일생 동안 살아가면 가정을 딱 보면요, 한때는 잘 나갈 때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못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죽으라 하고 힘들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그냥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연 우리 진리의 그 작용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중생들은, 범보와 중생은요, 진리의 변화가 주는 이 고락에 끌려서 살아요. 흥이 오면은 기뻐하고 망이 오면은 슬퍼하고 성이 오면은 또 기뻐하고 새가 오면은 또 슬퍼하고, 여기에 지금 끌려 사는 사람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범부와 중생이에요. 자, 범부 중생 확실하죠? 자, 다른 사람이 고락을 내게 주기도 하지만 더 진리의 변화가 되게 주는 이런 이제 분을 우리는 범부와 중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끌리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 마음의 변화가 주는 거. 자기 마음의 변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고락입니다. 범부와 중생이 받는 거지. 마음의 변화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딱 이제.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자기 마음을 쓰면서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끌려서 살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의 자유를 못 얻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고락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줍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주는 고락이 있는 거, 진리의 변화가 주는 고락이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변화가 주는 고락이 있는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요, 이 속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생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재벌과 범부와 중생과 재벌 조사를 이제 딱 이제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요, 재벌조사는 절대의 세계 속에 사는 분이에요. 절대의 세계 속에 사는 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절대의 세계 속에 사는 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절대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요, 상대를 초월한 세계죠. 그래서 상대의 세계 속에 살면은 상대적 고락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조사는요, 마음이 말입니다. 절대의 세계, 상대가 끊어진 그 세계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재벌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범보중생은 뭔가 하면 항상 상대의 세계에 매여 갖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범보와 중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재벌조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보면요, 재벌조사는 범보중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인간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인간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 천도법문에서 말이죠, 설명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천도법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특징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벌조사는 육도의 성간급을 자제하고, 범보중생은 육도의 성간급에 끌려서 사는 사람, 육도의 성간급에 끌려서 사는 사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범보중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것이 원문에 나오는 지금 내용들인데요, 이걸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 재벌조사 능력, 이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재벌조사는 어때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원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대중생계에서 천도법 원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지만도, 이것을요 다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지금 재벌조사를 우리가 한번 이제 조명을 이제 해보자. 자, 이렇게 지금 육도사는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개인적 능력이에요. 개인적 능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적 능력만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대냐? 반드시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과 집단 속에서 살아가요. 맞죠? 자기 개인이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정만 하더라도 가정도 하나의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조직과 집단이에요. 그래서 조직과 집단 속에서 재벌조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조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절대로요 개인은요 개인의 단독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 그러면은 그 속에 반드시 붙는 것인데, 뭔가 하면 조직과 집단이 따라 붙어요 그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 시대의 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재벌조사는 어떤 역할과 를 해내야 할 건가, 이걸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시대에 맞는 교법의 재해석이 나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시대의 재벌조사, 이제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붙이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걸 추구해 들어가야 돼요. 대종사님은요, 당신이 대각을 하셨죠. 혼자만 대각 하셨습니까? 우리 교단을 형성하시고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교단을 형성하고 이끌어 오신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개인적 능력으로서의 재벌조사만이 아니라 조직과 집단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재벌조사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교단 창립의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맞죠? 교단을 창립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재벌조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수 당신이 말이죠,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창립정신인 거예요. 창립정신을, 금성님 창립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대충 말하는 창립정신. 자, 건금저축,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여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나는 오늘 그런 식으로 안 새길게요, 제가요. 새롭게 제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요, 당신이 지금 대각을 하셨잖아요. 대각을 하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오시고 창립해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저축조합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방공사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 화합? 참 이거 좀 대단. 인적 네트워크. 예, 교화단 조직. 이거 하셨잖아요. 대각을 이루시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니까 원기원년에, 원기원년 대각이 40여 명이 되니까 40여 명 중에서 신심있고 건실하고 진실한 사람 몇 사람을 골랐죠? 9분을 골랐잖아요. 그래갖고는 탄을 조직하셨잖아요. 이거를 다 놓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이죠, 조직 운영의 마인드를 말이죠, 10인 1단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말이죠, 창립정신의 첫째예요. 우리는 이 정신을 그대로 전승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운영이 운영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지금요, 이 10인 1단 조직이요, 원기원년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이 일이었다 이 말이죠. 제일 처음 하신 일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요, 창립정신의 가장 그 원형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조직 운영의 정신이에요. 조직 운영 정신. 이제 조직 운영 정신인데, 이제 이거 보세요. 재벌 조사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거라.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운영자. 이게 돼야 되는데. 세상도 다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 교구장으로 가잖아요. 내가 부임을 했어요. 교구장으로 내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면요. 그 교구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이 사회가 뭐로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죠. 조직으로 건설되어 있죠. 아니 내가 중앙교구장으로 가면은 중앙교구에서는 세상이 뭐로 운영되어 있는가 하면 익산시, 군산시 두 개입니까? 중앙교구가 그러죠? 이거 뭐 모르는 모양이네. 예, 그 이제 직구는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얘기할 때 익산시, 군산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중앙교구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요, 익산시에는 익산시장이 있죠. 군산시에는 군산시장이 있죠. 그러면 그 교구의 대표로 내가 부임을 받으면은 적어도 말이죠. 익산시장, 군산시장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류를 해야지요. 맞죠? 교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류를 하는 그 자체가 시장하고 교류를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부산을 처음 가가지고요. 원불교 부산교구에서 부산시장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려고 연락을 넣었어요. 넣으니까는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시장님이 초청하신다고 하는데 초청하시는데 그 식사에 누구누구가 참석하는가 명단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연락이 왔어요. 이 연락을 받고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왜 하는 건 뭐 그 사람은 말이죠. 시장은 내가 가도 될 만한 사람들이 참석하는가 그 정도를 보기 위해서 지금 명단 제출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렇지만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니까는요 시장이 딱 나왔어요. 그걸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자청해서 원불교 행사에 올라그래요. 한 번 해놓으니까는요 왜가 하면 자기도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불교의 그 모임에 참석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왜냐면 그 모임 몇몇들이 말입니다. 부산을 리드하는 리더자들이 모여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리더자라고 교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류가 되면서 자기도 시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청해서 오는 거예요. 또 말이죠. 예를 들면 익산시 이제 부산에 가면요. 종교가 부산은요 불교가 셉니다. 불교가 엄청 세요. 불교가. 하여간요 불교가 세요. 법무사 주지가요. 이제 불교에서 왕이에요. 법무사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을 모여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종교인들 모였잖아요. 다 모이는데. 그래서 불교도 오라 그러고 이제 천주교도 이제 신부가 참석하고 기독교도 목사가 참석하고 원불교는 이제 교구장 참석하고 그건 이제 천도교도 이제 지금 안간성 종법사라고 아주 그런 종법사가 많아요. 이제 천도교는요. 그 참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무사 주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가 처음에는 말이죠. 그거 가봐야 뭐 별거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뭔 행사도 하면서 부산 시내에서 그래도 괜찮게 하는 행사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나중에는 법무사 주지가 말입니다. 딱 참석하더라니까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주지가 말입니다. 근데 성호 스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송국 만들어갖고 성우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대담했는데 90분간 말입니다. 상중방담 해가지고요. 라디오로 말입니다. 녹화를 해가지고요. 내보냈다니까. 내보니까 성우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교구장은 교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은 교구장의 역할을, 그게 뭔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세상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계속 접목시켜 가지고 원불교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의 재벌조사다. 맞죠? 바르게 얘기하면 이 시대의 교구장이고 이 시대의 교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구장은 재벌조사가 하는 대종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적 네트워크거든요. 이 네트워크를 말이죠, 활용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원불교의 영향과 역할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서 그 정신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맞죠? 안 맞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자면 이게 이제 하나였는데,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대종사님께서요. 저축조합 하시죠. 저축조합에서 보여주신 정신은요, 이게 건금저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축조합은요, 저축조합에서 저축조합을 실시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재불조사의 역할, 다시 말하면 교구장과 교무의 역할은 저축조합에서 보여주신 그 정신은 뭔 정신인가 하면요,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구인선님들이 좀 더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살았잖아요, 가정 가지고.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요, 심의 한 건이에 한 수씩 떠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달 되면 갖다 바쳤죠. 그래갖고 그걸 조합가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금주, 금년, 술 참고, 담배 참고 해가지고 그 참 나머지 돈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 조합금 갖다 바쳤죠. 그래갖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공동체 정신을 확립시키는 것이요,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자아에는 개인적 자아가 있다. 자기 개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은 개인적 자아에 머물러 갖고 일평생을 그냥 살고 갑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사회적 자아를 위해서 살잖아요. 제가요, 제가 뭐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 자아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최대의 병폐 현상이 뭔가 하면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죠. 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 현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 공동체 정신을,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 현상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자, 저축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정신. 그래서 자본주의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공동체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수정이 돼야 돼요.
자본주의도 수정이 돼야 돼. 자기 개인만이 이해하는 자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동체를 이해하는 자본주의. 자, 요새 지금요 우리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편의점 그 지금 직원들 8,530원? 8,530원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뭐를 싸움 붙이는가 하면요, 을과 병을 싸움을 붙였대요. 이 8,530원 때문에 을과 병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각과 을의 싸움이 안 벌어졌대, 앉아. 각과 을은 싸움은 뭔 싸움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금성님 뭐예요? 각과 을은? 아니죠. 각과 을은 자본주의에서 각과 을은 대기업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것들이 각과 을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요 지금 모두 편의점 있잖아요. 그거는요 을이잖아요. 을 편의점들은 거기에 하는 일당 지금 시간당 8,530원 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말이죠. 모두 다 뭔가 하면 공동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익빈 부익부의 모든 사회적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현상들을 공동체 정신,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저축조합의 정신, 이 정신을 우리는 살려가지고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사회적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택시 타고 나면 100원짜리 주잖아요. 동전 주잖아요.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제가요. 근데 요새는 착착 받습니다, 제가. 받아가지고 어쩐 가면요,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지금 제법 모였어요. 그 지금, 100원짜리가, 동전 100원짜리가. 그래서 제법 모아놨는데 이놈을 어디다 줄 건가? 내가 지금 어디 가면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더만도 우리 달라고 착 대비네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 계속 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모으고 있다고 지금. 이제 저 잘하는데 줄 거예요. 저한테 잘하는데요. 자,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병편상을 우리는 이런 그 창립 정신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방언공사죠. 방언공사는 뭔가 하면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의 창립의 역사는 대개척의 역사다. 맞죠? 현실만 안주하고 있으면요, 창립 정신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실천과 새로운 경험, 이런 경험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우리가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습득도. 이게 계속 아는 지식만 갖고 있어 갖고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개척하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도 개척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도요,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의 역사를 대종사님께서는 방언공사를 통해서 창립정신의 방언공사를 통해서 모든 교무들아, 모든 교구장들아, 대개척 정신을 활용해 가지고 살아라. 개척 정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이거 안 좋아할 사람 많이 있겠네, 이 강의 듣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법인기도. 법인기도는 뭔 정신인가 하면요, 뭔 정신이겠어요? 예? 단. 이건요, 대책임 정신이에요. 참
이거 멋집니다. 책임정신 멋져요. 정말 멋져요.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자. 멋지죠? 자, 세상의 아픔은 세상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불교의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하면요,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치료의 모습을 대종사님께서는 법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세상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노래에 있습니다. 중생이 변들매 보살도 병이런가. 그 노래 있죠? 중생이 병들매, 중생이 병들매 보살도 병이런가. 예. 그래서 그래요.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같이 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벌조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보세요. 법인 기도를 통했고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책임지지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앞으로 말이죠. 물질이 발달돼 가지고 창생의 도찬이 한이 없을 것이다. 그 창생의 도찬을 우리가 책임지자. 자, 세상은 아픔으로 지금 살려주 건져주 하고 있습니다. 그 살려주 건져주 하는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법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 모든 교무님들, 우리 모든 교구장님들 해야 될, 재불조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책임정신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책임지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복례 제법이죠. 자, 복례 제법은 뭔가 하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정신은요,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정신은요, 이념과 사상 정립 정신이에요. 이념과 사상을 정립하는. 저는 지금 끊임없이 이념과 사상을 정립합니다. 자, 보시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서 5년간 계시면서 교법을 제정하셨잖아요. 그 교법을 제정하신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시대에 맞는 법이 나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셨잖아요. 그거를 연구하시고 그런 법을 짜셨잖아요. 짜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례 제법 정신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하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가지고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교법의 이념과 사상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재해석해내야 돼요. 새롭게 재해석해내야 된다. 자, 이념과 사상을 정리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창립정신에서. 예, 총부건설이죠. 자, 총부건설. 제가 이제 이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뭔 정신이죠? 총부건설은요? 맨날 해도 잊어버리고 그런 게 대개방 정신이에요. 교문을 활짝 열었어요. 중생들에게 교문을 활짝 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앙총부를 여기다가 건설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중생들을 향해서 우리 원불교 집단의 교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이제 자, 제가요,
이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시대의 재불조사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지금 정의를 지금 쫙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시대, 지금 시대, 우리가 말이죠. 해야 될 재불조사들은 이런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단을 창립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종사님의 그 재불조사의 모습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벌조사가 가져야 될 그 정신의 아주 핵심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재벌조사들은요,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정신들을 이제 우리가 채받으면서 이걸 가지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요, 이대로 계속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그 어떤 흐름과 여기에 맞게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바꿔서 창립해갖고 창조해가지고 바꾸어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시대의 재벌조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요, 교당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그 리더자, 그게 그 책임자죠. 책임자가 해야 될 어떤 역할과 사명, 책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갖고,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니까요, 교무님들하고 이제 교구장들이요 나가게 되니까 그분들이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야 될 그와 같은 재벌조사의 어떤 역할과 사명, 이런 것들을 딱 한번 다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